여러분, 요즘 뉴스나 신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매일같이 환율이 너무 높다. 정부가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네, 보통 나라에서 지금 너무 비정상적이니까 사지 마세요라고 엄포를 놓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서워서라도 좀 사리게 마련이잖아요. 혹시라도 정부랑 맞섰다가 손해 볼까봐 일단 지켜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 주변의 진짜 부자들, 그리고 눈치 빠른 기업들은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더 미친 듯이 달러를 쓸어 담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에 쌓인 달러 예금이 무려 12%나 폭증했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한 달 만에 무려 9조 원이 넘는 거금이 달러 통장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9조 원입니다. 이건 지난 3년 동안 본 적이 없는 아주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현상이에요. 아니, 지금 환율이 1,400원이 넘어서 비싸 죽겠는데 왜 지금 더 사는 거야? 다들 제정신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비싼 돈 주고 달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달러에 목을 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나중에 그때 부자들 따라갈 걸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판이 짜여지고 있는지 그 은밀한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외환 개입이니 환차익이니 하는 어려운 말 대신 우리 실생활에 딱 맞는 주유소 기름값으로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자주 가는 단골 주유소 기름값이 평소 리터당 1,500원 하다가 갑자기 2,000원까지 무섭게 치솟았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다들 주유소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무서워서 차 끌고 다니겠나 하면서 기름 넣기를 주저하시겠죠? 그런데 이때 정부 관계자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기름값이 너무 비정상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정부 비축유를 팍팍 풀고 제 주유소에 보조금을 왕창 줘서 기름값을 강제로 계속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리 넣지 말고 내일 모레 쌀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세요. 라고요. 자, 여기서 보통 정직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내린다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정말 영리하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발표가 끝나자마자 주유소로 달려갑니다.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는 건 기본이고요. 집에 있는 기름통이란 통은 다 가져와서 기름을 더 사둡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기름이 부족하다는데 정부가 우리 세금 써서 며칠이나 가격을 깎아줄 수 있겠어? 오히려 정부가 억지로 가격을 꾹꾹 눌러놓은 지금이 지금 기름을 제일 저렴하게 쟁여둘 수 있는 인생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이죠. 지금 달러 시장이 딱 이 모양입니다. 우리 정부가 환율 너무 높다. 우리가 달러 풀어서 가격 내릴 테니까 사지마라고 소리쳤는데 시장 사람들은 오호라. 이 나라에서 달러 가격을 깎아준다고? 자, 지금이 달러 쇼핑하기 제일 좋은 세일 기간이네라면서 오히려 달러를 더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정부의 말이 오히려 제 달러 사기 딱 좋은 타이밍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된 셈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국민, 신한, 하나우리 농협 같은 큰 은행들에 쌓인 달러 예금이 66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날짜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강력하게 안정시키겠다라고 제일 크게 소리쳤던 날이 바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자, 기획재정부에서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12월 한 달 동안 늘어난 달러의 무려 70%가 바로 그 24일 이후에 집중됐습니다. 정부가 나 지금 달러 공급해서 가격 내린다. 라고 말하자마자 부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은행 창구로 달려간 겁니다. 마치 가격을 낮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비웃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신호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삼성,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거든요. 정보력과 자금력이 우리보다 수천 배는 뛰어난 기업들이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달러를 비축해야 산다라고 판단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원화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정부 말 믿고 기다려야지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환율이 1,500원, 1,600원까지 계속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평생 힘들게 모아둔 원화, 예금, 내 연금의 가치는 가만히 앉아서 깎여 나가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미 달러라는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자산을 지키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다가 구멍난배와 함께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흐름을 모르면 나중에 물가는 오르고 내 동아치는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달러 사야 할까요? 시장이 정부의 말을 안 듣고 달러를 사고는 있지만, 자, 무작정 따라 사는 건 위험합니다. 오는 4월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라는 아주 큰 한방이 남아 있거든요. 이때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려고 달러를 들고 쏟아져 들어오면 환율이 다시 1,300원대 중반까지 쑥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부자들이 비싼 값에도 달러를 사는 건 이걸로 떼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내 소중한 돈의 일부를 가장 안전한 화폐인 달러로 바꿔놓자는 보험 성격이 강합니다. 자동차 사고 날까봐 보험 들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 내 자산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재산을 거는 투기가 아니라 내 자산의 10% 정도라도 달러로 나눠 놓는 자산 배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화가 떨어지면 달러가 막아주고 환율이 내려가면 다시 원화 자산이 힘을 내주는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지금이 정부 말대로 기다려야 할 때인가요? 아니면 내 돈은 내가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 팽부장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켜주는 쉬운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왕 팽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